네, 이번 시간에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피타고라스 정리, 매우 유명한 정리죠. 네, 유명한 만큼 활용도도 높다는 뜻이니까 자, 이번 시간에 잘 배우셔서 자,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잘 활용해 봅시다. 먼저 목차를 살펴볼 텐데요. 자, 마인드맵 형태로 한번 써봤습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의 뜻을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뜻과 관련해서 역이라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이 역이라는 단어는 고등학교 단어인데요. 자, 한 글자밖에 되지 않아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증명인데요. 증명법 자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0가지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우리는 3가지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월리스가 한 증명, 유클리드가 한 증명, 그리고 피타고라스가 한 증명, 이렇게 3가지를 알아볼 거고요. 네 번째는 변과 각 사이의 관계라는 이제 타이틀인데요.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자, 예각삼각형과 직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을 자, 구분하는 기준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지고 어떻게 예각삼각형과 직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을 나누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인데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제 적용되는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만 배워봅시다 하는 게 자, 여기 있는 내용이죠. 자, 먼저 역이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역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우리가 어떤 수학에서의 어떤 문장을 참여되는 문장들을 가정, 결론 이런 형태로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x가 4의 약수이면 x는 8의 약수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많이 쓰고요. 가정과 결론 사이에 화살표를 넣어서 어떤 게 가정인지 어떤 게 결론인지를 표현합니다. 자, 그럴 때 이 가정과 결론을 이렇게 뒤바꾼 것을 우리는 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결론에 있던 이 문장이 앞으로 오고 가정에 있던 이 문장이 자, 결론에 갑니다. 그래서 뒤바꾸어서 얘기합니다. x가 8의 약수이면 x는 4의 약수이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가정과 결론을 뒤바꾼 것을 우리는 역이라고 불러요. 자, 이 원래 문장과 이 역은 참과 거짓이 항상 같이 가지는 않아요. 참이 될 수도 있고요. 거짓이 될 수도 있어.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역의 참 거짓은 따로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따로 목차가 잡혀져 있는 겁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고등학교 가서 배우면 되겠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피타고라스 정리의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면 먼저 가정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면 자, 직각삼각형이면입니다. 직각삼각형이면 if 직각삼각형이라면 어떤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라면 이러한 관계가 성립해요 라는 형태죠. 어떤 관계가 성립을 하느냐. 자, 직각삼각형에서 자,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가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즉,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 a 제곱 더하기 b 제곱과 같다. 요게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어떤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라면 자,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들을 합한 것과 같다라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관계라서 적용 범위가 훨씬 넓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전제 조건이 직각삼각형이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면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이제 길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길이 중에 아주
간단한 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를 우리는 피타고라스 수라고 합니다. 즉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이 간단한 길이의 비를 우리는 피타고라스 수라고 하는데요. 자, A 대 B 대 C에 해당하는 값이 3대 4대 5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너무 작군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리고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여기 제일 긴 변, 빗변이 5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5의 제곱이라고 써볼 겁니다. 5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여기 A와 B를 3과 4를 집어넣어 줍시다. 그러면 3의 제곱, 여기는 4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들을 더해 봅시다. 5의 제곱은 25고요.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이니까 그 둘을 더하면 25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가장 간단한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간단한 변의 길이의 비는 3, 4, 5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간단한 비는 5대 12대 13도 성립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이 식에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C를 13이라고 잡고요. 13이 제곱이고요. 다른 두 변을 5와 12로 잡아줍시다. 제곱이 되겠죠. 그죠? 13의 제곱은 169고요. 5의 제곱은 25고요. 12의 제곱은 144죠. 25와 144를 더해보면 얼마입니까? 169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169 같네요. 그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간단한 비의 5대 12대 13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성립하는 비가 두 개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8대 15대 17입니다. 또 하나는 7대 24대 25가 있어요. 먼저 8대 15대 17을 이 식에 넣어 봅시다. 넣어보면 17의 제곱, 여기는 8의 제곱, 여기는 15의 제곱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죠. 17의 제곱은 289입니다. 그리고 8의 제곱은 64고요. 15의 제곱은 225예요. 64랑 225를 더해보면 289가 나오죠. 네, 같네요. 그죠? 네, 그래서 8대 15대 17도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7대 24대 25를 볼까요? 25의 제곱은 7의 제곱 더하기 24의 제곱인데요. 25의 제곱은 625예요. 7의 제곱은 49고요. 24의 제곱은 576입니다. 이 둘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62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간단한 자연수의 비를 우리는 피타고라스 수라고 하고요. 매우 많습니다만 이제 수험 적합적으로 시험장에서 쓰는 것들은 이런 게 이 네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길이의 비가 3대 4대 5 아닙니까? 길이의 비가 3대 4대 5인 거지 꼭 길이가 3, 4, 5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6, 8, 10도 길이의 비가 3대 4대 5가 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3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곱하기 3을 했어도 9, 12, 15 이렇게 세 변의 길이도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을 합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15의 제곱은 225고요. 12의 제곱은 144죠. 9의 제곱은 81 아닙니까? 더하면 225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자, 피타고라스 수라는 것은 자, 3대 4대 5, 5대 12대 13, 8대 15대 17, 7대 24대 25의 비인 것이고요. 여기에 2배를 해도 3배를 해도 피타고라스 정리는 여전히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하자면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것은 자, 직각삼각형일 때 자, 빗변의 제곱은 자,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가 성립하는 것이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는 나중에 증명해서 제대로 또 증명을 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역이라는 건데요. 자, 역. 우리 아까 배웠죠, 그죠? 역이 뭔지. 역은 자, 가정과 결론을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를 역이라고 불러요. 가정이 자, 결론이 되고요. 결론이 가정이 되는 이런 형태를 이제 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자, 직각삼각형이라면 이 가정이었고 자, 결론은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라는 것이 결론 아닙니까? 이것을 뒤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 성립한다면 if 이게 성립한다면 자, 뭐냐? 그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가는 게 원래 피타고라스 정리의 뜻이죠. 직각삼각형이라면 이러이러한 관계가 성립해 라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의 뜻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돌린 게 자, 즉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성립한다면 그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야 라고 하는 게 역인 거죠. 이 역은 성립을 합니다. 자, 왜 성립을 하는지는 네, 여기서 증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얘와 얘를 뭉뚱그려서 붙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직각삼각형이면 어떤 관계가 성립하죠? 네,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죠. 이게 성립합니다. 그리고 역도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반대도 성립하는 거죠. 자,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면 그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야. 그래서 자, 이렇게 반대도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죠. 직각삼각형이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고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면 그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이렇게 자,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리고 요 피타고라스 수들은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물어볼 겁니다. 네, 그래서 3대 4대 5, 5대 12대 13, 8대 15대 17, 7대 24대 25.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증명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월리스의 증명입니다. 이 월리스의 증명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건데요. 자, 요 도형 기억나십니까? 그죠? 네, 달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삼각형, 자, ABC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그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죠. 그럴 때 점 A에서 수선을 내려서 자, 점 D를 만듭니다. 그럴 때 삼각형 ABC와 삼각형 BDA와 삼각형 ADC와 이 셋이 모두 닮음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관계로부터 우리가 알아낸 식들이 좀 있지 않았나요? 기억나죠? 네. 먼저 점 B를 기준으로 모아볼 겁니다. C제곱은 AX 다 점 B에 모여있죠, 그죠? 그래서 C제곱은 AX라고 식을 하나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 C에 다 모여있습니다. B제곱은 AY 그죠? 그래서
b제곱은 ay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점 뒤에 다 모여 있습니다. h제곱은 x, y. 그래서 h제곱은 자 xy라고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닮음이 아니라 자 삼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어떤 관계를 만드는데, 자 밑변을 BC로 잡으면 높이는 AD가 되니까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H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이 삼각형에서 자 밑변을 C로 잡으면 자 밑변 곱하기 자 높이가 B가 되지 않습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2분의 1 BC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2분의 1 BC 또 넓이가 되겠죠. 이 둘이 같다고 하면 자 AH는 BC라는 식을 세울 수 있죠. 이게 과거에 배웠던 직각삼각형의 자 성질 4가지 아니었습니까? 그죠? 자 이럴 때 이 4가지를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을 할 텐데요.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거는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과연 A제곱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A가 직각의 대변이니까 여기가 빗변이 되겠죠. 그래서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요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하고 쓰면 여기 있는 B제곱은 요걸 갖다가 써요. 그래서 AY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C제곱은 이걸 갖다가 씁니다. AX라고 써요. 자 A가 공통인수니까 자 A로 묶어내면 X 더하기 Y가 되겠죠. 자 그럴 때 이 X 더하기 Y는 뭡니까? X 더하기 Y니까 전체 길이 A와 같네요. 그죠? 그래서 자 X 더하기 Y는 A와 같으니까 A제곱이 되겠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자 A제곱과 같다라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한 게 월리스의 증명이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두 번째는 유클리드에 의한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인데요. 얘가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림도 많지 않습니까? 네. 잘 들으셔서 이제 까다로운 만큼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잘 들으셔서 자 시험 문제를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해 볼까요? 자, 직각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각 A가 직각인 거예요. 자, 이럴 때 각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려요. 이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리고 이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요. 자, 그런 다음 자, 이 점과 이 점 사이를 이렇게 이어요. 이것은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되겠죠. 그죠? 네. 대각선을 긋고요. 그리고 점 E와 점 C 사이에도 이렇게 선을 하나 긋습니다. 이럴 때 자, 삼각형 AEB와 삼각형 CEB의 넓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삼각형 AEB와 삼각형 CEB는 자, 한 변을 공유하고 있죠. 그죠? 이 변을 우리는 밑변이라고 삼아 볼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점 A와 점 C는 자, 한 직선 위에 있는데 이 직선은 밑변과 어떻습니까? 평행하죠. 왜?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니까 마주보는 변이 평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점 A와 점 C를 지나는 직선이 자, 밑변 BE와 평행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높이가 같겠죠. 그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겠죠. 그죠? 자, 그러면 삼각형 AEB와 삼각형 CEB는 자, 밑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어떻습니까? 같죠. 그죠? 그러면 밑변을 공유하고 있고 높이도 같다면 두 삼각형의 넓이는
같겠죠. 왜? 삼각형 넓이의 공식은 밑변 곱하기 자 높이 나누기 2인데 밑변은 공유하고 있고 높이는 자 이렇게 같으니까 밑변과 높이가 모두 같으면 넓이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각형 AEB와 삼각형 CEB는 자 넓이가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삼각형 AEB와 삼각형 CEB는 자, 넓이가 같다는 결론을 낼 수 있고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CEB 삼각형과 자, AFB 요 삼각형 둘을 비교해 볼 겁니다. CEB 삼각형과 자, 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FAB 요 삼각형 두 개를 볼 겁니다. 자, BE의 길이와 AB의 길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BE의 길이와 AB의 길이 모두 자 정사각형 ADEB 위에 있는 변이라서 변의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자 EB와 AB는 길이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BC와 자 BF는 어떨까요? 이 BC와 BF 역시 자 정사각형 BFGC 위에 있는 두 변이라 자 여기 있는 BC의 길이와 여기 있는 BF의 길이가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있는 각을 볼 텐데요. 각 EBC 요 각은 말입니다. 90도와 각 ABC 요 끼인 각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90도와 끼인 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이 ABF라는 각도 보면 90도와 끼인 각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근데 이 끼인 각은 공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각, EBC 요 각과 ABF 요 각은 같을 수밖에 없죠. 90도 끼인 각, 90도 끼인 각 같겠죠. 그죠?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살펴봅시다. BE의 길이와 AB의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BC의 길이와 BF의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끼인 각끼리 같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SAS 합동이 되죠. 그죠?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자 끼인 각이 같으면 합동이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EBC와 삼각형 자 ABF 삼각형은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자 CEB라고 할까요? CEB와 삼각형 FAB는 합동으로서 같습니다. 여기 어두운 부분의 삼각형이 합동으로서 같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ABF 삼각형과 자, JBF 삼각형을 봅시다. 자, 두 삼각형은 한 변을 공유하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두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자, 밑변과 자, 서로 평행하죠. 그죠? 네. 여기서 수선을 내렸으니까 같겠죠. 그죠? 그래서 평행합니다. 자, 그러면 자, JB의 길이와 자, 이렇게 이제 연장했을 때 이 길이와 서로 같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높이도 같겠네요. 그죠? 자, 한 변을 공유하고 있고 이 변을 밑변이라고 삼고요. 자, BJ를 높이라고 삼으면 여기 있는 요 길이와 같아서 높이도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ABF라는 삼각형의 넓이와 JBF라는 자, 삼각형의 넓이는 같겠죠. 그죠? 밑변 곱하기 높이가 같으니까요. 자, 그래서 자, 삼각형 자, FAB와 자, 삼각형 JBF 삼각형 JBF는 넓이가 같은 겁니다. 그러면 AEB 이 삼각형은 자, 이 삼각형과 넓이가 같고 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고 그래서 넓이가 같고 이 삼각형과 자, 이 삼각형은 자, 밑변과 높이가 같아서 넓이가 같죠. 그럼 결국 결론이 뭡니까? AEB 삼각형과 JBF 삼각형은 넓이가 같죠.
자, 그런데 이 EA와 자, JF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이고 직사각형의 대각선입니다.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은 모두 평행사변형이므로 대각선은 넓이를 반으로 나누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자, 이 삼각형의 넓이의 2배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자, 이 삼각형의 넓이의 2배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정사각형의 넓이와 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네. 자, 같은 방식으로 하나 더 할 겁니다. 자, 여기 아래 걸 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정사각형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정사각형에 자, 대각선을 하나 그어요. 자, AH를 그었습니다. 자, 삼각형 ACH라는 것이 있고요. 삼각형 BCH라는 것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이 두 삼각형의 넓이는 어떨까요? 자, 밑변을 공유하고 있고요. 자, 두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자, 밑변과 평행하니까 높이가 같겠죠. 그죠? 그죠? 높이 같겠죠? 그래서 자, 밑변과 높이가 같아서 삼각형 ACH와 삼각형 BCH는 자, 넓이가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삼각형 BCH와 삼각형 자, GCA 이렇게 뾰족한 삼각형이 있죠. 여기 어두운 부분의 삼각형입니다. GCH 잘 안 그려지네요. 네. 여기 BCH라는 어두운 부분의 삼각형과 GCA라는 자, 어두운 부분의 삼각형 둘을 비교해 볼 겁니다. 여기 있는 CH의 길이와 여기 있는 AH의 길이가 같죠. 그죠? 네, 정사각형의 두 변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BC와 여기 있는 자, CG는요. 네, 이 정사각형의 두 변이니까 길이가 같죠. 그리고 중간에 끼인 각을 보십시다. 중간에 끼인 각을 보면 여기 90도에다가 여기 끼인 각, 여기 90도에다가 끼인 각. 근데 끼인 각이 서로 같죠. 각 BCA가 같은 각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각도 서로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서와 같이 자, SAS 합동이 되겠죠. 합동이 되면 어떻습니까? 넓이가 같겠죠. 그죠? 그래서 자, 삼각형 자, BCH와 삼각형 GCA는 합동으로 같다고 할 수 있죠. 여기도 쓰면 삼각형 ACH와 삼각형 BCH는 넓이가 같고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삼각형 GCA와 삼각형 GCJ 자, 요 삼각형과 자, 요 삼각형 둘을 비교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두 삼각형은 한 변을 공유하고 있죠. 그죠? 이 변을 밑변으로 삼아 보면 자, 두 꼭지점이 자, 한 직선을 지나는데 이 직선은 자, 밑변과 평행하므로 높이가 같겠죠. 그죠? 자, 밑변은 공유하고 있고요. 높이도 같으니까요. 두 삼각형의 넓이는 같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자, 삼각형 GCA는 무엇과 같다? 삼각형 GCJ와 같다. 여기 보라색 삼각형과 넓이가 같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결국 내용이 뭡니까? ACH 이 삼각형의 넓이는 결국 이 JGC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또 이 AH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이고 자, 여기 있는 JG는 JKGC라는 직사각형의 대각선이니까 각각 두 배를 하게 되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와 이 직사각형의 넓이로 볼 수 있겠죠. 자, 두 넓이는 같을 테니까 결론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앞에서 했던 것과 이제 종합하게 되면 앞에서는 이걸 했지 않습니까? 자, 이 정사각형 넓이는 이 부분의 넓이와 같고 이 정사각형 넓이는 이 부분의 넓이와 같다. 둘을 합치면 자,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때 자, 이때 요 한 변의 길이를 자, C라고 두고 여기 길이를 A라고 두고 여기 길이를 자, B라고 두읍시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는 자, C 제곱이 되겠군요. 그죠? C 제곱이 되겠고요. 이 부분의 넓이는요. B 제곱이 되겠죠. 이 둘의 합은 무엇과 같습니까? 이만큼의 넓이가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다? A 제곱과 같다라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얻을 수가 있죠. 이해됩니까? 네. 유클리드에 의한 증명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온 편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한번 이걸 각자가 한번 설명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세 번째 피타고라스가 증명한 피타고라스 정리 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사각형을 그립니다. 먼저 정사각형을 자 그립니다.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자 꼭지점에서 자 이 꼭지점에서 B만큼 떨어진 지점에 자 점을 찍어요. 이렇게 점을 찍고 이 꼭지점에서 똑같이 떨어진 이 점에서 점을 찍고 이 꼭지점에서 B만큼 떨어진 점에 점을 찍고요. 여기도 똑같고요. 이 점에서 이렇게 떨어진 여기도 점을 찍습니다. 자, 요 길이 찍고 자, 요 길이 찍고 요 길이 찍고 자, 요 길이 찍었어요. 요 길이를 B라고 할 겁니다. 요 길이도 B가 되겠죠. 그죠? 자, 이 점을 찍고요. 이 점에서 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요. 자, 이렇게 긋고요. 또 이렇게도 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긋고요. 이렇게 긋습니다. 자, 긋습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의 길이를 자, A라고 잠깐 이렇게 표현하면요. 자,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이 도형에서 꼭지점들을 이 부분들은 정사각형의 한 꼭지점에 해당하니까 여긴 다 직각이겠죠. 그죠? 네, 이렇게 직각입니다. 자, 우리는 이 전체의 넓이를 한번 표현해 볼 겁니다. 자, 그러려면 요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자, 요 변의 길이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삼각형 요렇게 보십시다. 삼각형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들은 다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네, 합동관계 있죠. 어떤 합동이죠? 네,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끼인 각이 90도라서 자, SAS 합동이 되겠죠. 자, 다 합동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자, 합동이 되면 어떻습니까? 대형변의 길이 같겠죠. 이 변과 자, 이 변과 이 변과 이 변은 모두 같겠죠. 왜? 이 삼각형들이 다 합동이니까 대형변들의 길이는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한 변을 C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요 각들을 살펴볼 텐데요. 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죠. 그죠? 자, 그런데 요 각이 90도니까 이 점각과 이 x각의 합은 90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삼각형과 자, 이 삼각형은 합동이니까 대응각의 크기가 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각도 점각이 되는 거죠. 점각이고 여기는 x각입니다. 아까 점각과 x각의 합은 몇 도라고 했나요? 네, 90도라고 했죠. 그러니 자, 이만큼이 180도일 때 점각과 x각이 90도니까 요 각도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90도라고 표시할 수가 있죠. 나머지도 똑같은 논리로 다 90도라고 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 됩니까?
길이가 모두 같고요. 각도 모두 같죠. 그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이죠. 그죠?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C제곱이 되겠죠. 중간에 있는 사각형의 정사각형 넓이는 C제곱이 되고요. 요 하나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요 하나의 넓이는 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니까 2분의 1 AB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2분의 1 AB인데 이런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4개 있으니까 곱하기 4를 하면 이게 이 전체의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정리해두면 C제곱은 자 2A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는 아니고요. 더하기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네, 이게 이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들을 한쪽으로 좀 몰아볼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긋고요. 이렇게 그어서 자, 그러면 자, 여기 길이가 자, B가 되고 자, 여기 길이가 A가 됩니다. 여기 길이도 B가 되겠죠. 그죠? 여기도 B고 여기가 A. 여기 길이가 B, 여기 길이는 자 A, 여기 길이도 A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여기 있는 4개의 자 직각삼각형을 자 이렇게 모았습니다. 모을 수 있겠죠. 그죠? 자, 모았어요. 이것들의 넓이는 여전히 2AB죠. 그죠? 2AB가 될 거고요. 더하기 자, 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요 부분의 넓이는 자 B 곱하기 B니까 B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B의 제곱이 되고요. 요 부분의 넓이는 어떻습니까? A 제곱이 되겠죠. 그죠? 네, A 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넓이와 이 넓이는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당겨오면 갖다가 놓아야 되겠죠. 그죠? 자, 갖다가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변에 동시에 있는 자, EAB가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죠? 따라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란 관계식이 성립하는데 자, 여기서 ABC는 요 삼각형에서 자, C는 빗변이고 자, 그리고 A와 B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 아닙니까?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이 정사각형의 넓이와 이렇게 나타낸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서로 같다라는 식을 통해서 자,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이 합과 같다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예전에 피타고라스가 이런 방식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을 했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변과 각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직각. 네. 자, 여기가 직각이에요. 자, 각시가 직각인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직각이니까 자,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성립을 하겠죠. 그리고 역도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반대로도 가겠죠. 그죠? 자,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면 그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뜻과 역에서 배웠죠. 그죠? 네. 자, 이럴 때 자, 이쪽 예각삼각형을 봅시다. 예각삼각형은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 점 A가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돌아가면서 여기 있는 각이 90도가 아니라 각이 요만큼으로 작아진 거죠. 요만큼으로 작아진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모든 각이 90도보다 작으니까 얘가 삼각형인데요. 자, 이때 여기 C'의 요 길이는 이 C의 길이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짧아지죠. 그죠? 자, 예각삼각형이 되었을 때 BC의 길이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점 C를 중심으로 회전을 했기 때문에 변 B도 길이가 같습니다. 다만 여기 A, B의 길이만 줄어든 거죠. 따라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그대로 있는데 C'의 제곱만 여기 있는 C의 제곱에 비해서 줄어든 거니까 상대적으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커지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각삼각형인 경우에는 빗변의 제곱이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보다 작아진다라고 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답니다. 그래서 예각삼각형이면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요. 여기도 여기 반대로 성립을 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 그 삼각형은 예각삼각형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A제곱과 B제곱은 A와 B는 그대로 있으니까 얘는 안 바뀌는데 이 C라는 이 길이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요 길이가 짧아지겠죠. 요 값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값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예각삼각형이면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 반대로 이런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그 삼각형은 예각삼각형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도 볼까요? 둔각삼각형도 보시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가 직각이겠죠? 점 A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중간에 있는 각 직각이 커진 겁니다. 커져서 이런 각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A의 길이와 여기 있는 B의 길이는 여전히 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 길이 이제 BC가 변한 게 없고요. AC도 돌아갔을 뿐이지 길이 자체가 변한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A와 B는 변하지 않았는데 요 길이 C는 어땠습니까? C는 더 길어졌죠. 그죠? 그래서 둔각삼각형에서는 C'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커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둔각삼각형이라면 이런 관계, 즉 빗변의 직각이 아니니까 빗변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제일 긴 변의 제곱이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는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면 그 삼각형은 둔각삼각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기준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더 크다고 하면 그것은 예각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고 제일 긴 변의 제곱이 더 크다고 하면 그것은 둔각삼각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기준으로 예각인지 직각인지 둔각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으면 직각,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크면 예각, C제곱이 크면 둔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네. 다섯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을 볼 건데요. 네 가지가 있었죠. 그죠? 그 중에 첫 번째 거 하나 봅시다. 첫 번째 것은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직각삼각형의 한 변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3개 그립니다. 이렇게 3개 그립니다. 이렇게 3개 그렸을 때 이 원들의 넓이 간에 어떤 관계가 있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원의 넓이를, 이 반원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이 반원의 넓이를 S2라고 하고 이 반원의 넓이를 S3라고 하면 S1 더하기
S2의 넓이는 S3의 넓이와 같답니다. 헐, 그렇죠. 자, 왜 같은지 한번 증명을 해볼 텐데요. 자, BC의 길이를 우리는 자, A라고 잠깐 둘 거고요. 자, AC의 길이를 잠깐 B라고 둘 겁니다. 그리고 AB의 거리를 C라고 잠깐 둘 겁니다. 자, 이러면 자, S1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볼 텐데요. 자, 반 원의 넓이니까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에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반원의 넓이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파이 곱하기 자, 이 S1의 자,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지름이 B니까 반지름은 2분의 B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지름 자리에 자, 2분의 B를 집어넣습니다.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정리하면 얼마입니까? 8분의 1 파이 B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S2를 봅시다. 자, 이 반원의 넓이인데요. 이 반원의 넓이도 이제 이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자, 파이 곱하기 반지름은 지름이 C니까 반지름은 2분의 C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자, 2분의 C의 제곱 곱하기 자,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정리하면 8분의 1 파이 C 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때 S1 더하기 S2는 8분의 1 파이 B 제곱 더하기 8분의 1 파이 C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요. 8분의 1 파이를 뽑아내면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삼각형은 뭡니까? 직각삼각형 아닙니까?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겠죠. B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즉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식을 여기 넣는 겁니다. 넣으면 8분의 1 파이 곱하기 A 제곱이 되겠죠. 자, 8분의 1 파이 A 제곱은 자, 이 형태로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죠? 자, 파이 곱하기 2분의 A의 제곱 곱하기 자,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 모양은 뭡니까? 자, 반원의 넓이 아닙니까? 자, 이 반원의 넓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S3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S3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S1 더하기 S2는 자, S3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앞에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을 할 때 유클리드 증명, 자, 요 증명이 꽤 어렵지 않았습니까? 자, 이 증명이 자, 이런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도형들이 다 닮은 도형이라면 자, 항상 이 넓이와 이 넓이의 합은 이 넓이와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가 정삼각형이고 여기가 정삼각형이고 여기가 정삼각형이라면 똑같이 성립합니다. S1 더하기 S2 더하기 S3일 때 S1 더하기 S2가 S3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정오각형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오각형을 잘 못 그리는군요. 그죠? 네. 여기가 정오각형이어도 여기 정오각형, 여기 정오각형, 여기 정오각형 모두 닮은 도형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자, 여기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의 합은 이 부분의 넓이와 같다라고 항상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세 도형이 닮았다면 여기 S1의 넓이와 S2의 넓이의 합은 자, 여기 있는 S3의 넓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겠죠? 네. 두 번째, 히포크라테스의 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여기 파란색 삐끔 쳐져 있는 요 초승달 부분의 넓이는 자, 여기 삼각형 ABC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와 같다는 게 히포크라테스의 원에서의 결론입니다. 즉 초승달 부분의 넓이는 자 2분의 1 BC
네, 넘버링도 안 했는데 쓰고 있죠. 네. 자, 요 길이를 자, C라고 하고요. 요 길이를 자, B라고 하면 자,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 2분의 1 BC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자, 요 초승달 부분에 요 부분의 넓이들의 합은 여기 있는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 넓이와 같다는 게 히포크라테스의 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인 거예요. 즉 이거와 같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같은지 한번 봅시다. 밑에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두었는데요. 자,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죠? 자, 그러면 이만큼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일단 이 전체의 넓이에서 자, 이만큼의 넓이를 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전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자, 먼저 이 초승달 부분의 넓이를 자, 앞에서 우리가 한 넘버링을 이용해서 S2라고 합시다. 이쪽을 자, S2라고 하고요. 이쪽을 S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중간에 끼어 있는 요 직각삼각형은 자, 2분의 1 BC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S1 더하기 S2 더하기 2분의 1 BC 아닙니까? 여기에서 자, 여기 이만큼의 부분, 즉 이만큼의 부분을 뺄 거예요. 자, 이만큼의 부분은 자, 빗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니까 자, 앞에서 보았던 이 그림에서는 S3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S3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S1 더하기 S2 더하기 2분의 1 BC에서 S3를 뺀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뭘 배웠습니까? S1 더하기 S2는 S3인 걸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빼버리면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2분의 1 BC가 남는다는 거예요. 즉 여기 조선달 부분의 넓이는 뭐다?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의 요 넓이와 같다라는 게 여기 있는 결론인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시험 문제 내기 참 좋지 않습니까? 네, 잘 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직각삼각형의 성질. 자, 여기에서 이 내용은 이겁니다. DE의 제곱과 BC의 제곱의 합은 BE의 제곱과 DC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겁니다. 즉 빨간 부분의 자, 빨간 부분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자, 파란 부분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뜻이죠. 자, 즉 이런 얘기죠. 자, DE의 제곱 더하기 자, BC의 제곱은 이걸로 할까요? 네. BE의 제곱 더하기 자, DC의 제곱과 같다. 이런 내용을 자,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증명해 봅시다. 자, 여기 AD를 자, A라고 하고 자, 여기 AB를 B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럴 때 요 DE의 제곱은 어떻게 나타내집니까? 네, A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DE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BC의 제곱은요. BC의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D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자, BC의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D 제곱이다 할 수 있죠. 그래서 DE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A, B, C, D니까요,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요걸 구해 볼 텐데요, 이제. 자, BE의 제곱을 볼 거예요. BE의 제곱은 자, 요 삼각형의 빗변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자, B2의 제곱은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과 같겠죠. 그래서 자,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자, DC의 제곱은 이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과 같으니까 A 제곱 더하기 D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DC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D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B2의 제곱 더하기 DC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D 제곱. 그죠? A, B, C, D 아닙니까? 그죠? 자, 이 둘이 같네요.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같다. 즉,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즉, DE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BE의 제곱 더하기 DC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2개 남았네요. 두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의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네,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이 사각형은 대각선을 그어봤더니 서로 직교한답니다. 그럴 때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이런 관계가 있답니다. AB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은 BC의 제곱 더하기 AD의 제곱과 같다. 제곱의 합과 같다. 자, 즉 AB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은 BC의 제곱 더하기 AD의 제곱의 합과 같다. 요거를 증명해 요것이 나타내고 싶은 거죠. 요 두 개의 제곱의 합은 요 두 개의 제곱의 합과 같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점을 잠깐 O라고 하면 여기 길이를 A,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C, 요 길이를 D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A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A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요 길이의 제곱은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CD의 제곱은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B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이 되죠. 자, 파란 선을 볼 겁니다. 자, BC는 어떻습니까? 자, BC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과 같겠죠. 그래서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과 같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요. AD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D 제곱과 같겠죠. 그죠? 그래서 AD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D 제곱과 같다라는 내용을 쓸 수 있죠. 그래서 BC의 제곱 더하기 AD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D 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랑 같다. 즉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직사각형의 성질. 자, 어떤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 내부에 점 P가 있는 거예요. 내부에 어디에나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임의의 점 P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AP의 제곱과 PC의 제곱의 합은 BP의 제곱 더하기 PD의 제곱과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AP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은
BP의 제곱 더하기 자 PD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자 AP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은 BP의 제곱 더하기 PD의 제곱과 같다. 제곱 합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증명을 해볼까요? 자, P를 지나면서 자 양변에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긋고요. 또 이렇게 평행한 직선을 긋습니다. 자, 이렇게 긋습니다. 자, 그럴 때, 자, 요 길이를 A라고 하고요. 요 길이를 B라고 하고, 요 길이를 자, C라고 하고, 자, 요 길이를 D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럴 때, 자, 우리는 지금 AP의 제곱을 나타내 볼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D니까 이 길이도 D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D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 AP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D제곱과 같다. 그래서 AP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D제곱과 같다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PC의 제곱을 나타내 볼 텐데요. 이렇게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자, 요 길이는 B고요. 요 길이는 C와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자, PC의 제곱과 같다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자, PC의 제곱은 B제곱 더하기 자, C제곱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AP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으로 쓸 수 있지 않겠어요? 두 개 합하면 A, B, C, D가 되니까요.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BP의 제곱 더하기 PD의 제곱도 나타내 볼 텐데요. 자, BP의 제곱을 봅시다. BP는 이 선 아닙니까? 이 선은 이런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니까 자, 여기가 B고 여기는 자, A와 같죠. 그래서 자, 이 BP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D의 제곱은 어떻습니까? PD의 제곱은 이 길이 아닙니까? 이 길이의 제곱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구성할 수 있는데 자, 요 변은 C고 요 변은 이 변과 같으니까 D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D 이렇게 쓰면 이 빗변의 제곱은 자, C제곱 더하기 D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PD의 제곱은 C제곱 더하기 D제곱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BP의 제곱 더하기 PD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과 같으니까 자,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 즉 AP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은 BP의 제곱 더하기 PD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해서 이런 관계를 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